안녕하세요. 한선 영등포 대리점 박주기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9단지 38평형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987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4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도면을 보시면 3베이 구조의 방 4개, 욕실이 하나 딸려있는 전형적으로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동을 보시면은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현장 영상을 보시면은 인테리어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프로젝트를 의뢰해 주신 고객님은 4인 가족 구성으로 되어 있으신데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이 있으세요. 상담하면서 원하셨던 니즈사항들은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집 자체가 건강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용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가족 간의 소통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의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기 전 사진을 보시면 들어왔을 때 좌측 부위에 신발장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의 현관이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해드리고자 양쪽에 있는 아드님 방 벽체를 철거를 하면서 이 공간을 확장을 해드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쪽에는 신발장을 설치를 해드렸고 또 한쪽에는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납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현관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펜던트 등 하나를 떨어뜨려서 예쁜 오브제를 놔두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어요. 공간을 좀 더 넓고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필름 컬러도 약간의 베이지 톤으로 선정을 했고 바닥 타일도 600에 600각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팬트리장 도어를 브론즈경으로 제작을 해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울 도어가 현관에 있게 되면 확장감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고요. 외출을 하시기 전에 신발을 신고 온 매무새를 보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브론즈경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투명 유리보다는 훨씬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론즈 거울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양계형 중문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중문 유리를 고르실 때 팁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중문 유리를 투명 유리로 선택을 했는데 이유는 기존에 좁았던 공간을 개방감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투명 유리를 선택을 했고 이 유리를 불투명이나 모래 유리 같은 경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생활 보호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현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 유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공용부에 있는 거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들을 공사하다 보면은 난방 배관이 동관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다소 있거든요. 이 동관 배관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부식으로 인해서 열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동관이 꺾이는 부분에 전부식이 일어나다 보면은 그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께는 웬만하면은 배관 교체를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번 현장도 어김없이 공관 현장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드렸는데 전체 바닥을 다 드러내는 공사를 저희는 선택하지 않고요. 홈팍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배관을 칼집을 내서 파낸 다음에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엑셀 배관을 25cm 간격으로 시공을 하는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공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체 철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음을 줄여주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홈팍에 시공을 한 집들은 난방 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시공을 했던 현장들에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기존 배관 그대로 연결을 해놔서 촘촘하게 시공이 안 되어서 열효율이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 업체와 잘 얘기를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거실의 발코니 공간을 확장을 해드렸어요. 기존의 확장부 쪽에 조적벽이 있었는데 최대한 털어내고 거실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고 이쪽 공간에 보시면은 우수관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요거를 감쌀 수 있도록 벽체를 만들어 드리면서 경동구 또한 같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고객님은 아이의 교육과 가족 간의 소통하는 시간을 오래 할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TV를 두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공 작업으로 벽체를 만들어 드리고 포근한 톤의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긴 벽체가 다소 밋밋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살로 포인트도 넣어드렸습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아주 매끈하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석고가 휘어있거나 해서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천장 다 털어내고 재시공을 해드렸고 제 오른쪽에 보시면 라인 조명은 거실과 주방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주방과 거실이 하나의 공용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드린 거예요. 다운라이트 시공을 많이 하면 천장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라인 조명 하나로도 조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천장 면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공용부 천장을 다시 시공을 해드리면서 튀어나와 있는 몰딩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과 몰딩 같은 게 없이 깔끔하게 벽면이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월의 벽면을 쭉 따라오다 보면 그레이지 톤의 필름과 우드 톤의 필름이 만나는 이 공간이 생기는데, 저희는 이 공간을 이번 현장의 인테리어 포인트로 두었어요. 똑같은 필름으로 계속 연결됐었다면 이 공간이 심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무게감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우드 컬러의 필름을 시공을 함으로써 좀 더 깊이감이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양쪽으로는 융 스위치를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융 스위치 하나로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융 스위치에서도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메탈 소재를 골랐어요. 이 메탈 소재가 흰색도 어울리고 묵직한 우드톤도 같이 잘 받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쪽 벽에 스위치, 인터폰, 스피커와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 뒷벽으로 몰아서 시공을 해드리고, 이 공간에는 딱 미니멀하게 스위치와 인터폰만 시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깔끔하게 보이는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고객님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레이아웃인데요. 이게 내력벽이라서 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제안드렸던 첫 번째 안은 카운터 형태의 대형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안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식탁이 거실 쪽으로 나가야 됐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일랜드 간격을 줄여서 식탁을 저 끝에 배치를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일랜드가 너무 옹졸해지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떨어지고 동선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레이아웃이 바로 이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의 특징은 싱크대와 카페장을 좌우측으로 밸런스 있게 맞춰놓고 뒤쪽에는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하여서 안전적으로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는 6인용 식탁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주방이 더 넓어 보이고 개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탁을 중앙에 배치했을 때의 장점은 식사하시는 것도 유리하고요. 냉장고나 카페장 사용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요리를 하시더라도 이 식탁을 아일랜드처럼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면형 아일랜드가 인기가 많은데, 이번 현장처럼 대면형 주방을 고집하지 않으시더라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집의 구조적인 면을 고려해서 주방을 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싱크대 구성을 보시면은 벽면에는 키친 파넬이라는 자석이 붙는 소재의 마감재를 선택을 했고요. 하단에 직수 형태의 로봇 청소기를 설치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철거가 되지 않은 이 내력벽 안쪽에는 분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기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도 이렇게 깨알같이 만들어 드렸고요. 이 벽체를 보시면 무게감이 있는 자연질감의 우드 컬러를 시공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레이지 톤이에요. 근데 이 필름 하나로 인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카페 같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 나중에 손님들을 초대하셨을 때도 주방 공간에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카페에 온 느낌을 만들어 드리고자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곳곳에 간접 조명 요소를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저녁에 불을 끄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드 있고 아름다운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저희가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이 아파트가 38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방 4개에 욕실이 하나밖에 없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고객님은 총 4인 가족이라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안방 욕실을 신설을 해드렸는데, 먼저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안방도 좀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대형 타일을 사용했고 조족 젠다에도 시공을 해드렸어요. 고객님의 로망이었던 조족 파티션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간이 좁은 욕실일 경우 조족 파티션보다도 유리 파티션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고객님은 유리 파티션일 경우에는 물때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조족 파티션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실 때는 전체 타일을 다 철거하고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방수층이 있는데 이게 10에서 15년 정도 지나면은 방수층의 수명이 없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앱방 이외 그리고 도마방수까지 방수를 꼭 철저하게 하시고 시공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설한 안방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포켓도어로 시공을 해드렸고 면적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세면대와 양변기가 마주보고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 욕실의 하단부를 보시면 턱을 올려드렸거든요. 물이 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신설된 욕실이다 보니까 방수 작업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안방에 욕실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좁아진 벽면 사이에 이렇게 수납장을 시공을 해드렸고, 각 방들도 용도에 맞게 수납장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바닥 배관 교체, 단열, 그리고 창호 교체, 욕실 전체 철거, 안방 욕실 신설까지 이제 다양한 공정들이 들어갔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인테리어 하실 때 우선순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건강하고 아주 예쁜 집에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샘 영등포 대리점 박지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